빈 거 뒤에다가 한 장 적으시거나 태블릿에 필기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지금 앞에 판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캡처를 비켜드려야지. 네, 아니 듣는 애들이 캡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온라인 클래스 때 들었던 무열왕 시기부터 경순왕 시기까지 통일신라 역사 전체와 그 중간중간 등장했었던 발해나 후백제, 후고구려 등등 고려가 성립하는 그 시점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거고요.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열왕부터 갈게요. 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세 왕이 이어지는 시기 동안 신라는 전제 왕권을 강화시켰어. 그냥 왕권 아니고 전제 왕권이라고 할 만큼 왕권이 상당히 초월적으로 강했던 시기가 저 세 왕 시기야.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나당 동맹 맺었던 거 기억나니? 한참 옛날 일 같지. 그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열왕이 661년에 처음으로 어느 나라를 공격해? 백제를 공격해. 그래서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이어서 668년 요즘이겠죠. 그때는 문무왕이 이어서 통일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되고요. 비로소 백제랑 고구려가 사라진 뒤에 신라랑 당나라는 나당 전쟁을 하죠. 대표적인 전투 두 개.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렇죠. 거기에서 전부 누가 승리? 신라가 승리를 하죠. 676년에 바로 신라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달성되게 되고요. 이때부터가 벌써 통일신라야. 보통 애들이 헷갈려. 무열왕 시기부터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의 왕이 계승하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통일신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열왕, 문무왕 시기에는 계속해서 통일전쟁을 수행했던 중이고 무열왕 중간 676년부터가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신문왕은요. 즉위하자마자 그해 681년에 김홍돌의 난이 발생해. 김홍돌이 누구였어? 누구 장인어른? 신문왕의 장인어른. 그래서 귀족들의 약간의 쟁탈전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란이 발생을 했었고 다행히도 신문왕은 이 즉위 초에 발생했던 이 반란을 진압을 잘 해요. 진압을 한 뒤에 모든 걸 평정하고 이제 각종 통치 체제를 정비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표 아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중앙행정부서를 몇 개의 부로 정비했지? 와우. 지금까지 써봤지만 이렇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논란밖에 없어. 자, 중앙 몇 개의 부? 집사부를 비롯한 뭐라고요? 오보? 너는 지금 여러 나라에 등장하고 있니 혹시? 집사부를 비롯해서 몇 개의 부서? 14개의 부서. 14부, 그치? 14부. 그 중에 집사부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집사부의 대표인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크게 높였지, 그치?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대로 귀족 대표였던 이 사람의 권한은 크게 낮췄어. 상대등. 그리고 귀족 회의였던 화백희도 크게 약화시키고 기억나는 거죠. 지방은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눴을까? 지방. 전국을 구주와 그리고 오소병을 따로 설치했어. 신라가 오소병을 설치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수도가 어딘데? 한쪽으로 그래, 우리가 아는 그 경주 금성이잖아. 그 경주가 여기잖아요. 꼴이 있는 이쪽. 너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곳곳에 5개의 소경을 설치해서 수도가 치우쳐져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 설치했었고 또 교육기관 뭐 있었죠? 주자감 어느 나라니? 그러니까 나 지금 통일신라 그랬잖아. 얘들아. 통일신라 교육기관 국학 오래 걸린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알까봐 안 써놓고 이것만 써놨거든. 근데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토지제도로서 이 당시에는 관리들에게 월급을 통장에 꽂아준 게 아니잖아. 토지를 줬어. 근데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만 줬어. 수조권이 뭐였냐면 소유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세금만 가져갈 수 있는 권리야. 원래 세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수조권을 그 관리가 지니면 국가에 납부해야 될 그 세금을 관리가 먹는 거지. 그런 수조권을 받았는데 원래는 노급이라는 형태의 땅으로 지급을 했어. 이 노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노동력, 그렇지. 그 노동력은 곧 백성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노급을 가진 관리들이 그 땅에 딸려있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너무 심하게 갈취한 거지. 그래서 이 신문왕이 이 노급을 뭘로 바꿔?
반려견으로 바꿔. 반려견은 뭐가 없어? 노동력을 증발할 권리가 없어. 오직 세금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들은 억누르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은 달래주는 정책이 바로 이 반려견의 시행이었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러면서 경덕왕이 즉위했어. 경덕왕 때는 노급을 부활시켰다? 왜? 그래,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전제 왕권을 강화라고 해서 그 누구도 왕권을 넘볼 수 없을 만큼 왕권이 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귀족들의 요구를 왕이 한 발 물러나서 들어줄 만큼 왕권은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귀족들의 권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선도광 시기가 되면요, 딱히 특징은 없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지금까지는 무열왕 시기부터 계속 무열왕 계통의 사람들이 왕위를 계승해 왔어. 근데 선도광을 끝으로 무열왕계는 끊겼어. 그리고 그 이후에 즉위하는 원성왕, 이 시기부터는 원성왕 계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해 나가기 시작을 해. 안 그래도 귀족들의 권한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왕위 계승도 살짝 단절이 됐어. 왕권이 조금씩 더 실추되겠다는 느낌이 오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뭐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할 때 신라 하대는 보통 그래서 이 원성왕 시기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봐. 그래서 신라 후기, 신라 말기, 신라 하대 이렇게 말하면 아, 원성왕 이후 시기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원성왕 관리 선발 제도가 유명하죠. 관리 선발 제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관리 선발 제도 명칭 독서 3품과였어. 그렇다면 독서 3품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관리들을 선발하는 거니? 그치, 그냥 책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유교 경전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관리를 몇 등급으로 구분해? 3등급,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들을 뽑았어. 그 3품과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이후 818년부터 830년 이 무렵이 되면요, 저 위에 생겼던 저 발해 있지. 우리 발해 했었나 방금? 아무 말 안 했었지. 698년에 옛 고구려 지역에 발해라는 나라가 생겨나.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식 아래 문화유산적인 특징도 고구려랑 매우 흡사했던 국가지. 알아서 잘 살다가요, 선왕 시기가 되면 전성기를 맞아서 주변 국가에서 발해를 뭐라고 불렀다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수능에서 발해가 나오게 되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힌트를 꼭 주는 편이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신라는 위기가 점점 닥치고 있을 때 발해는 되게 잘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옵시다. 신라 826년부터 836년 사이에는 흥덕왕이 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시기 특징 중에 하나가 청해진을 설치한 거다. 각 지역에서는 호족들이 날뛰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해적들이 날뛰고 있었어. 그러한 해적들을 조금 잠재우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청해진이라는 걸 야심차게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누굴 파견해? 장보고를 파견해. 그래서 요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가끔 선지에 1, 2, 3, 4, 5 중에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 또는 청해진을 설치했다 라는 선지가 들어있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통일신라 시대구나만 알면 돼. 무슨 왕인지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시문 또는 사료를 내서 단독 출제할 일은 절대 없고 선지 속에서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통일신라시대인지 이런 것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키워드들은 선지 속에 등장할 예정이니까 잘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887년으로 가게 되면 신라는 점점 더 쇠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성여왕 시기 때 원종 에너에만 적고적에나 이런 농민봉기들이 발생을 하게 돼. 얘들아 헷갈리지 마. 원종이랑 에너는 사람 이름이 맞아. 근데 적고적은 사람 이름이 아니야. 고적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빨간 바지를 입은 무리라는 뜻이야. 우리가 촛불 들고 시위해서 촛불 시위라는 명칭이 붙었고, 그치? 태극기 들고 시위하면 뭐라 그래? 태극기 부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란 이름에 이름이 붙었지만 이 경우에는 무리가 때를 지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 무리의 특성을 따서 빨간 바지 입은 무리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적고적의 난이라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둘 다 불만을 참다 못해서 농민들이 백성들 다 같이 불만을 폭주시킨 반란이야. 자, 이러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다 돌아온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성여왕에게 해결책을 10가지 이상 제시를 해. 그게 바로 시무십여조였지. 근데 이 시무십여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왜? 그치, 이 최치원 무슨 출신? 육두품 출신이다 보니 이 시무십여조를 받아들였던 육두품보다 훨씬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 무슨 이렇게 육두품 따위가 지금 나한테 시행하라고 해결책을 내세우는 거야? 라고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겠지.
그래서 채치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문 10여조 제출한 그 상태로 바로 종이 쪼가리가 산산조각 나게 되고요. 어쨌든 한 번의 위기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이 기회를 놓쳤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서 어떤 구도로 변해가게 되냐? 왕권은 정말 더 화살표를 그려도 돼. 바닥을 쳐. 그 반면 귀족들은 계속해서 활기를 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배층, 신라의 지배층, 국가체제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점점 힘이 커지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관직 승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육두군, 이런 사람들도 반발하기 시작했고, 각 지방에서 나름대로 군사도 갖추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았던 이 호족 세력들, 이 사람들도 육두군과 연합을 하면서 신라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 각종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 해결책도 해주지 않았잖아. 불만을 참다 못했던 이 백성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봤자 해결책이 안 먹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지. 예를 들면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거나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등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후백제는 누가 건국을 했을까? 견훤 얘들아. 후고구려는? 궁예는 아니군요. 궁예 어때요? 궁예 아는 거 뭐 있어? 정상은 아니죠.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후고구려 건국할 때는 궁예가 잘 나갔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궁예의 형태로 미쳐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왕건이 후고구려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국호를 고려라고 바꿔. 그래서 후고구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926년에는요. 잘 나가던 저 발해 있죠. 발해가 어떻게 되냐?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해.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그래서 위에 있던 발해도 사라졌어. 자, 그러던 와중에 계속 망해가고 있었던 이 신라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경순왕은요. 935년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신라 땅 전체를 고려에게 바치면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935년을 기점으로 신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살펴보자. 원래는 여기 발해가 있고 얘들아, 그지? 그리고 여기 후고구려가 있었는데 그게 고려로 바뀌었을 거고, 그지? 그리고 요 아래 후백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신라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926년에 발해가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라는 경순왕이 알아서 땅을 바쳐서 항복을 했지. 그러니까 고려의 국경선이 이렇게 넓어졌겠지, 얘들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 백제만 남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전쟁을 해. 전쟁을 어디서 하냐면 이 지역. 전쟁할 것 같은 지역에서 하죠. 이 지역이 바로 일리천이라는 곳이었거든. 이 일리천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을까? 고려. 그렇죠. 아직 교육에 나왔지만 여기서 고려가 이겨요. 고려가 이겨서 이 백제마저도 그 이후로 멸망을 하게 돼서 일리천 전투 이후로 이 백제 지역마저도 고려가 전부 다 흡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 전체에 누구만 남아? 고려만 남게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려 시대는 진정한 고려 시대는 이때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마치고 영상을 한번 끊을게요.